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매일 오후 1시에 하는 보건부 브리핑은 보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4월 16일 오후 1시의 브리핑에는 자신다 아던 총리와 보건부 애슐리 블룸필드 사무차관이 나왔습니다. 4월 16일 새로운 감염자는 15명이며 이 중 6명은 확인된 사례이고 9명은 의심 환자입니다. 총 누적 감염자 수는 1,401명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습니다. 어제 하루 42명이 회복되었고 누적 회복 환자 수는 770명입니다. 12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중 3명이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미들모어, 더니든, 노스쇼어 병원의 집중치료실에 있는 환자 중 노스쇼어 병원 1명과 더니든 병원의 1명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제 하루 3,66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뉴질랜드의 총 누적 검사 수는 70,160건입니다. 여전히 16개의 중요한 집단 감염지가 있으며 11건의 새로운 확진 사례가 클러스터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분류된 23건의 사례가 해결됐으며 5건은 해외여행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13건은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발생했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차관은 퀸스타운 지역은 사회 전염의 관심 영역 중 하나이며 슈퍼마켓으로 연결된 300명의 사람들을 조사하여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던 총리는 코비드-19 레벨 3로 넘어가는 계획에 대해 시민들이 록다운에서 협조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코비드-19 레벨 3로 넘어갈 때 규칙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안전하다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집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사업을 재개할 수는 있지만 고객과의 물리적 거리 및 비접촉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건강과 안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만 근무하는 조건인 비즈니스, 건축 및 건설 또는 임업과 같은 고객을 대면할 필요가 없는 직업은 엄격한 건강과 안전, 물리적 거리 규칙에 따라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소매점, 철물점 및 식당과 같은 일반인이나 고객과의 접촉이 필요한 비즈니스는 온라인 또는 전화 구매 및 비접촉식 배달 또는 클릭 앤 콜렉션을 위해서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유아센터 및 학교는 이어 10까지만 가능하지만 출석은 자발적입니다. 유능한 어린이의 경우 원격 학습이 여전히 최선의 선택입니다. 고등교육은 대부분 원격 학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가거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은 진행될 수 있지만 10명으로 제한됩니다. 식사나 음식 또는 립세션은 없어야 합니다. 이상은 4월 16일 보건부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 레벨 4에서 레벨 3로 변경된 이후의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민성은 필수 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레벨 3 동안에도 한시적으로 임시 비자 소지자와 유학생의 비자 조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레벨 3 또는 레벨 4를 유지하는 동안 변화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잘 대응하고 뉴질랜드 내 노인케어 인력 수급 등 필수 서비스 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필수 서비스에 고용된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재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요한 사업체의 운영을 돕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여러 직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필수 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이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20시간 이상 일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학업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과 사전에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변경된 이후에도 추가로 유지되는 6주 동안 고용주가 직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재교육해 수요 변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근무 조건 변경은 뉴질랜드의 고용법과 고용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코비드-19 백신의 연구, 개발, 생산을 위해 뉴질랜드와 호주가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요일 애슐리 블룸피드 보건국장은 뉴질랜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에 있어 하위권에 있음을 우려하는 질문에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건강연구 카운실은 코비드19 백신의 치료 연구 지원 제안서를 이미 제안했으며 이번 주 후반에 어떤 연구단체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인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코비드19를 치료할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나 WHO는 3개의 후보 백신이 인간에게 실험 중이며 67개의 잠재성이 있는 백신 후보도 임상 실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대량 생산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릴 것이고 실험적이지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이 백신은 수주나 수개월 안에 상용 가능할 것이나 이는 보건 종사자와 같은 고위험 직업군에 한정되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더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필 고프 오클랜드 시장과 다른 카운실러들은 아던 총리의 급여 삭감에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어제 각부 장관들과 공공기관 임원들의 급여를 앞으로 6개월 동안 20%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프 시장은 이에 기꺼이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현재 29만 6천 달러의 연봉은 앞으로 6개월 동안 29,600달러가 줄어들게 됩니다. 카운실의 최고 경영자 스티브는 카운실 경영진과 5개 카운실 직영 기업체들의 경영자들도 급여 삭감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프 시장은 투표로 선출된 카운실러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만일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선단체에게 기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대학교인 오클랜드 대학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상 단계가 4단계에서 3 또는 2단계로 변경되더라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7월까지는 원거리 수업을 계속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부총장은 지난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의 비상 상황이 3단계로 낮추어지겠지만 2단계로 빠르게 낮추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레벨 단계에 따라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학기 시작까지 캠퍼스를 이용한 수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렸습니다. 정부 역시 비상 3단계에서 다시 비상 4단계인 록다운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캠퍼스를 열었다가 다시 닫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수강을 위해 캠퍼스를 열기에는 적어도 열흘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최초로 온라인 전용 슈퍼마켓이 오클랜드에 열렸습니다. 펜로즈에 위치한 카운트다운 이스토어는 주당 7,500건의 주문들을 배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신규로 100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200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운트다운 관계자는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이스토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준비됐으며 온라인 주문으로 인해 바쁜 오클랜드 시내 10곳의 지점들을 도와줄 수 있어 직원들이 직접 매장에서 장보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온라인 주문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 발생 이전 38%가 늘어난 온라인 주문 역시 지금은 300%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주문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31원 57전, 한국에서 보내실 때 738원 88전, 한국에서 받으실 때 724원 26전입니다.